매해 연말이면은 어떤 책이 제일 좋아하는지 꼽으신다면서요. 아 예. 좀 갇혀서 책만 보는 느낌? 그래서 우리 상반기 한 50권쯤 본 것 같더라고요. 와. 네, 요즘 많이 지쳤어요. 다들 지금 지쳐서 어떻게든 이 안에서 좀 즐거움이라도 찾아보자. 네. 아니면 좀 무너지지 않게 좀 부여잡자. 이런 심정인데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주실 네. 홈트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마인드 홈트. 네.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보다 더 프로 방송인 같으세요. 아, 그럼요. 넋 놓고 있다가 예. 네. 갑자기 저희는 이제 지상파에 나가진 않았었잖아요. 지상파이세요. 네. 나와주신 것마다 영광이고. 아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비싼 곳에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저는 저희가 하지연 선생님과 두 번째로 만나는 예, 맞습니다. 건데. 1년 반 네. 정도 지났죠? 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만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고민이 고민입니다라는 책으로 저희가 얘기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하지연 선생님의 좀 개인적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정신과 의사의 서재라는 책인데요. 이 책 어떤 책일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그리고 서재 네. 이 두 단어의 이 합이 어떤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정신과 의사의 서재라는 책은 이제 항상 그렇듯이 이제 가제가 결국은 책 제목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민이 고민입니다를 쓰고서 좀 쉬다가 우리 제 편집자가 저랑 올해 여러 권의 책을 쓴 편집자가 선생님 이번에 조금 편한 책 쓰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워낙 리뷰도 많이 쓰고 서평 쓰고 그런 거를 좀 알려져 있으니까 독서를 가지고 써보자고 해서 이제 원래 계획은 책 읽는 거에 대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써온 글이 아닌 좀 자유로운 주관적인 글을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얇은 글을 쓰기로 했는데 쓰기 시작한 게 올해 한 4월, 3월에 마지막 초고를 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시작해가지고요. 12월에 시작해서 올 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후반 작업을 오래 해가지고 냈는데 다 쓰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역시 너는 발랄하게 못 쓴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에 대한 얘기, 근데 주로 이런 류의 책들이 대개는 문학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문학 얘기보다는 저는 뭔가 뭐 안다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과 덕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쪼개고 기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냈던 책을 쓰는 과정에 읽는다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나에게 준비였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을 다루는 구성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이 책을 저도 좀 짧게 적어왔는데 네. 짧은지 긴지 읽다 보면 좀 버거워요. 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 나의 습관이 내가 된다. 내가 읽는 것이 곧 내가 된다. 심오한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인 하지연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책 덕후다. 1년에 100여 권 혹은 200여 권까지를 읽는다고 하니 그가 내담자와의 상담에서도 학생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내공이 다를 것 같다. 오랜 시간 많은 책을 읽어온 하지연 작가가 자신의 서재에 나를 초대했다. 그의 책장에 마주 앉아 책장의 책들을 하나하나 훑어본다. 그가 알고 싶었던 세상은 무엇인지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도 같다. 그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낸다. 책에 눈을 뜨고 빠져들고 어떤 때는 지루하고 또 어떤 때는 짜릿한 순간들을 만들었었다는 고백들이다. 그 이야기들은 연애 얘기만큼이나 내밀한 영혼의 성장기이기도 하고 읽다가 책을 계속 써버리게 된 작가 선배의 노하우이기도 하다. 그는 책이 마음의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멘탈이 파사삭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 요즘 그의 마음의 코어 운동을 따라하고 싶다. 여기 정신과 의사의 서재에 당신의 의자도 있다. 손가락이 훅 집어낸 책을 한 권 가져와 앉아도 좋다. 네, 이렇게. 점점 감사합니다. 예. 서평이 점점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점점 못 읽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는 너무 뭐
치장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본심과 아니요, 달라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 오래 했는데도 리딩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듣고 계신다는 이 부담감이 되게 그럴 수 커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전문의답게 정말 저희가 뭐 불안에 대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써왔어요. 오. 처음으로. 야. 왜 썼는지 끝에 이유가 나옵니다. 네. 정신과 의사는 무슨 책을 읽을까로 시작한 호기심이 책장을 넘길수록 책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로 이어졌다. 책을 생산성 있게 읽는다는 것이 뭔지 느낄 수 있었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저자 본인의 독서 방법론도 좋은 롤모델이 됐다. 예를 들어 집안의 책들을 어떻게 배치해 놓는지, 책들을 어떻게 분류해 놓는지, 내용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준 부분이 유익했다. 저자가 정신건강 전문의이다 보니 정신상담과 관련된 내용도 간간히 나오는데 상담하는 환자들에게 단순히 상담만 하지 않고 이런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준다는 부분도 인상이 깊었다. 좀 더 기대했던 것은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다독가이자 정신건강 전문의인 하지연쌤의 통찰이라면 마음이 이럴 땐 이런 책 같은 공식이 있지 않을까? 내심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하셔서 좀 아쉬웠다. 그런 게 있었으면 딱 유튜브 각인데 역시 거저먹는 건 없나 보다. 그래도 불안 또는 우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책을 읽어보라고 가이드를 주었는데 특이한 것은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법보다는 불안과 우울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쉽다. 불안과 우울도 마찬가지일 텐데 만약 당신이 지금 불안과 우울감으로 힘들다면 이 책에 소개된 가이드를 통해 도움받는 것도 좋겠다. 보통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딱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읽는다. 이번 책을 통해 얻은 것은 책 읽고 난 후 정리에 대한 것이다. 책을 읽고 나면 짧은 소감이라도 글로 정리해 두어야겠다는 다짐을 새로 했다. 평소 책에 간략히 적어두던 소감평을 이렇게 글로, 에버노트로 정리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렇게 하나둘 쌓인 글창고의 재료들이 훗날 다시 멋지게 재활용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에버노트는 진리다. 꼭 쓰세요. 2번 쓰세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지연식 그 독서법을 실행하셨군요. 네, 정리의 중요성을 과거에 한번 깨닫고 이렇게 에버노트에 정리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한때. 근데 한동안 또 귀찮았는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하나 건져봤죠. 되게 아들이 큰 것처럼 기특하네요. 본사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빠숑님은 내년에는 아마 로사님이 정리한 거, 드리님이 정리한 걸로 책 내면 될 것 뻑뻑해. 같고요. 저는 그냥 공동 저자로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하지연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책을 워낙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글을 잘 쓰세요. 이게 이제 의사이신데도 그러니까 이과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인보다도 글을 너무 잘 쓰셔서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되게 기뻤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책을 볼 때 항상 관심 있게 하는 분이 어떤 거냐면은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의 서재라 그래서 유명인들이 자기가 추천한 책들을 막 정리하는 그런 포스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어떤 책들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겹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하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책을 많이 읽으시는지도 알게 됐고, 이제 어떻게 이 책들을 활용하시는지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었고 너무 기뻤었고요. 근데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저도 읽은 책이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저보다 훨씬 수준 높고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으시니까 그래서 야 역시 저 형님의 세계는 고차원적이구나, 내가 건집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슬램덩크로 딱 마무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분도 결국 나와 똑같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호한 취향들이 같은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뭐 굉장히 흐뭇하면서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맨 끝에 책에 추천하신 책도 있고 읽었던 책들 다 목록이 있으니까 아마 그 책만 보더라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화책도 많이 보시고 이제 영화책도 많이 보셔서 다음 책은 제가 한번 영화 정신과 의사의 영화관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오면 또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또 한 번 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클리셰적인 근데 이게 그 뒤에 제가 재밌게 본 만화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유리가면이고 하나는 슬램덩크인데 둘 다 일본 만화긴 하지만 둘 다 명작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슬램덩크는 사실은 이게 옛날에 칼럼 썼던 걸 다시 리바이벌한 내용인데 한겨레 신문에서 저한테 내 인생의 책이라는 칼럼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뭐 명가의 서재나 뭐 이런 내 인생의 책 이런 거 되게 멋있는 거 보통 하잖아요. 고전 명작. 네. 그래서 전 삐딱해서 그거 진짜 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 권만 고르라고 하면 참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한 뭐 5권쯤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슬램덩크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썼던 내용인데 한 10년 만에 이 책을 쓰면서 다시 꺼내서 읽으니까 지금의 내 마음하고도 잘 어울리고 있어서 그걸 조금 확장하고 다시 정리해서 썼는데요. 정말 성공한 덕후의 삶은 원래 뒤에 잘린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일본에 학교 갔다가 하루를 비워서 요코하마 쪽에 학교였는데 그 에노덴을 타고 이제 가마쿠라를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면 배경. 이제, 예, 그렇죠. 네. 그 슬램덩크 첫 장면에 나오는 그 고등학교 앞이 있는데 가마쿠라 곡교마에라고 거기 가면은 딱 내리면은 슬램덩크 아이콘이 딱 붙어 있고요. 사람들이 마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가면 그 건널목 건너면 사진 찍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전철 지나갈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첫 장면 있거든. 석양이 지는 네. 그 장면 앞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는데 저도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날라갔고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덕후 같다고. 어. 그럼 이제 가마쿠라 그러면 거기서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거기가 내용인 거고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일본의 유명한 감독님들이 대부분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감독님들이 거기서 우리나라 충무로에서 여관 잡아서 하듯이 거기 여관을 잡아서 합숙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곡에 멀지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쭉 이어지는 정말 TMI의 끝장판인 글을 썼는데 3분의 1만 남기고 좀 날아갔습니다. 아쉽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한번 못다한 수다를 다 풀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옆에서 듣다 보니까 고민입니다를 얘기하실 때의 표정과는 뭔가 다른 버전의 하지원 선생님 나온 느낌 들어요. 눈이 되게 소년처럼 빛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 그냥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셔서 되게 냉철한 눈빛이고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말씀이 되게 빠른 편이더라고요. 예, 빠르죠. 더 빨라요. 네. 상담을 전문 그런 말씀하실 때는 근데 오늘은 되게 감성적인 소년의 눈빛이 보입니다. 네, 좋네요. 저는 읽으면서 그 진짜 코어가 중요하다. 마음의 예. 코어가 중요하다. 그 독서를 마음의 코어를 위해서 읽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근데 되게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다독다독 하면서. 그렇죠. 저 진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정말 그런 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책에 네. 대해서 1시간씩 쭉 얘기하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내가 말로 해본다는 게 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네. 저는 하거든요. 네. 그래 네. 말로 한 거를 평가를 또 듣잖아요. 댓글로 피드백을 받으니까 더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허투루 말하지 않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평을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을 여쭤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뭐 그냥 대답하는 거는 수준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하는 건 너무 수준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은 네. 그러니까 내가 읽은 거에서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자는 내가 아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네. 매번 오시는 진행자분들은 모르는 책을 일주일 안에 읽고서 그냥 저자가 만족할 질문들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네. 그냥 뻔한 질문이 아닌 내지는 내가 담겨져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간 없이 이 시기를 맞았으면 어땠을까? 전 좀 많이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한두 권이 네. 아니라 벌써 한 2년 넘게 하셨죠. 네, 이제 거의 3년 3년 다 되어가거든요. 돼가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라져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는데 그렇다고 그 중에 한 권 당신에게 딱 뭔가 아하하게 하는 책이 있었냐면 또 떠오르는 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냥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뭔가 내공이 쌓인다는 거는. 네. 그래서 그 매해 연말이면은 어떤 책이 제일 좋아하는지 꼽으신다면서요. 아 예.
혹시 꼽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책이라는 걸 되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해가지고 소설, 다음에 인문을 두 글로 나눠서 그 뇌과학, 정신의학 쪽, 심리 와. 쪽만 따로 한 분야, 그다음 그거 아닌 분야로 인문사회과학, 그다음 소설, 그다음 비소설 에세이 계열, 그다음 만화 이렇게 5개월을 만화 빠지지 않아. 예, 만화는 예, 빠질 수 그렇죠. 없고, 네. 그렇게 해서 한 2권 정도씩 그걸 꼽는데 그게 제 가장 큰 고민의 세계. 아, 근데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정말 많이 봤어요, 책을.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갇혀서 책만 보는 느낌?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한 50권쯤 본 것 같더라고요. 와. 상반기만. 네. 그래서 좀 약간 질렸어요, 저도. 그래서 하반기는 조금 쉬고 있는 넷플릭스 보셨어요? 넷플릭스도 넷플릭스는 고르다가 시간이 가요. 뭘 볼까 고민하다가 질려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올해 본 책들이 이제 재밌는 것들 몇 권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는 김지훈 박사님 책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게 당신 차별에 대한 책이었는데 저희 저는- 다뤘어요. 예, 그 책 네. 기억나시죠? 방송 나오셨던 여기도 적혀 있던데 리스트에도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맞죠, 않습니다. 맞죠. 그런 예, 예. 그 책 저는 정말 그 정치에 대한 미국 정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그때 대선이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렇게 쉽게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그동안 있었는가. 우리 번역서가 아닌 책이.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소중한 책.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약자들을 약간 뭐랄까 허세 없이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와닿았었고 그 작가님이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시윤 작가님이. 직접 보시면 네, 더. 뵀으니까. 그러니까 글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이 자신감이라는 네, 거랑 네. 그 다음에 자기 막 찾아서 막 쓴 게 아니라 안에서 막 튀어나와서 쓰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글을 보면 책 같은 걸 보면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그려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맞아요. 네. 혼자서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 평소 모습은 어떨까 그런 그림들을 그려볼 때 저 사람 참 재밌게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소설은 저는 올해 천개의 파랑이 되게 좋았어요. 선솔란 씨가 쓴 SF 소설인데 성장 소설과 함께 담겨져 있는 경마하는 로봇 얘기인데 이게 SF 소설로 알려져 있긴 한데 SF가 맞긴 하지만 사실상은 제가 보기엔 소년 성장 소설이거든요. 네. 청소년설 소설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요새 이렇게 젊은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세대의 소설가들이 등장한다는 느낌들을 받아요. 그 맞아요. 이전 세대인 뭐 김현수 씨, 김혜란 작가 등등에서 다시 쫙 내려와가지고 이제 30대 초중반으로 내려온 이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구나 드디어 라는 느낌들을 받으면서 이게 그래서 요새 독자들의 취향들도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저자로서 또 갖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네. 또 한 건 뭐 이렇게 정신 쪽의 그런 인문은 어떤 책이었는지. 그 올해 상반기에 재밌게 본 책 중에 정신의학 관련된 건 무엇이 인간을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심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과학 모든 걸 통합해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당연함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아니다를 설명해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 발달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웬만큼 저도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전반적 오리엔테이션 잡아주는 거 있죠. 굉장히 꽤 두꺼운 책인데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 제가 좋았던 거는 이 책이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 아마 다루셨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저희 안 다뤘는데. 후보작에 있었어요. 예, 네. 그 책이 약간 자기 개발 같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왜 좋았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게 페더러나 요요마 얘기를 하는 거로 시작을 하는데 페더러가 처음부터 테니스를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운동들을 하다가 저는 테니스가 좋아요로 시작한 다음 요요마도 다양한 악기를 다루다가 난 첼로가 제일 좋아요 하듯이 셀렉션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없잖아요. 얼마나 빨리 길을 찾아서 달리기 시작할까만 얘기하는데 효율성의 입장에서는 빨리 시작해서 그 일 끝까지 가는 게 맞는데 우리의 성공이라는 거 어떤 성취나 마이크로 모티베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지를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식이 자라나는 과정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길은 정해져 있는 그 과정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런 면들 실패를 용인하고 그다음에 그 실패라는 게 진짜 실패가 아니라 셀렉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우리 얻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안 해보고 미련 갖는 것보다 해보고 그렇죠. 예. 이건 아니네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항상 젊은 친구들한테 하거든요. 최소한 이 길은 아닌갑다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머릿속에 덜 복잡해지잖아요. 네. 네. 그 옵션 아니 이건 나랑 안 맞는다. 이 책에도 썼지만 원데이 클래스라는 거는 정말 하루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라고. 맞아. 네. 네. 되게 그 뭐랄까 정신 승리가 중요한 것 같은 게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왔을 때 대부분 막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투자했는데 이 길이 아니었나 봐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뭐 이게 아닌 게 지금이라도 찾아진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망설여지잖아요. 저길 갈 걸. 근데 해보고 부딪혀 탁 깨지면서 나지면 정확히 이건 아니네. 나랑 너무 안 맞네. 네. 내지는 넘사벽이네. 하면 그때부터 그 선택지에서 없어지니까 일단 머리가 덜 복잡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할 것들은 지금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면에서 저는 그 책이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올해 정말 기억에 남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인용을 했었고요. 네. 저희도 한번 해보고. 제가 그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예. 책이랑 폴리메스를 좀 엮어서 읽어봐야겠다고 보고 있었는데 늦깎이 천재의 비밀까지 세 권을 엮어서 읽으면 뭐랄까 내 길을 되게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아이들에게 너 뭐 될 거야 커서? 정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되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 경험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정하라고 말해버리니까 아이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늦게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되게 다능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도 좀 정리해 보려고 읽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서재 얘기하러 와서 남의 책을 왜냐면 여기 네. 꽂혀 있어가지고 예. 정신과 의사 얘기. 이런 제 얘기가 서재에는 이런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 상당히 네. 마음에 드는 책들이었고요. 그렇게